그 노인과 만난 것은 1년 동안의 미국 체류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당시 나는 20살의 학생이었고 자선단체의 초청으로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에서 일본 문화와 평화에 대해 강연하고 있었다. 강연을 하며 그 지방에서 성공한 기업가와 예술가를 만나 그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인터뷰도 했다. 나는 취직보다 사업을 꼭 해볼 생각이었기에 그들의 성공 비결을 꼭 알고 싶었다. 일본에 돌아갈 날이 겨우 한 달밖에 남지 않자 마음이 매우 초조해졌다. 이대로 돌아간다면 분위기에 휩쓸려 나도 그냥 취직을 할 것만 같았다. 무언가 인생을 바꿀 성공의 비결을 알아내지 못할까봐 하루하루가 초조했다. 그리고 그때 그 노인을 만났다. 그처럼 절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기막힌 만남이었다. 강연이 끝난 어느 날 몸집은 작지만 품이 있어 보이는 한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그는 2차 대전 중 유럽에서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오는 도중에 일본에서 잠깐 체류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게라.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 그 유태인 노인은 다음날 나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난 가벼운 마음으로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와의 만남이 내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었다. 다음날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 큰 부자들이 사는 대저택의 지역이었다. 조그만 거리 전체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장한 경비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나서 그곳을 통과하자 숲이 이어졌다. 그냥 보통의 주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숲의 저쪽 보일 듯 말 듯 가려진 대저택들이 상당한 특권을 가진 사람의 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게라 씨의 거대한 집이 나타났다. 집사는 정중하게 나를 맞이해 주었고 게라 씨에게 안내해 주었다. 그를 따라 서재로 들어서자 커다란 벽 한쪽에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며칠 전 초라하게 보였던 작은 노인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부자임에 틀림없었다. 게라 씨는 나를 보자마자 세게 껴안았다. 잘 왔네 그래. 일본을 떠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되었어. 자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고베에 간 적이 있었지. 그때 난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었지. 엊그제처럼 생생해. 그런데 자네가 고베에서 왔다니 정말로 반가웠어. 그래서 사실은 조그마한 성이라도 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네를 초대한 걸세. 그런가요? 정말 기묘한 만남이네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만간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와 이런저런 얘기를 잠시 나눈 뒤 나는 지금껏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와의 비슷한 그 질문을 게라 씨에게도 하기 시작했다. 일본에 돌아가기 전 성공한 사람의 비결을 꼭 배우고 싶습니다. 젊으셨을 때의 얘기를 물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뭐든지 물어보게. 그는 유럽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해온 일과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서 성공했는지를 간추려서 말해주었다. 그가 들려준 일화들은 정말 흥미진진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유태인으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사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나치의 등장 후 그는 시베리아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뉴욕에서 다이아몬드 사업으로 성공하고 부동산 사업에 진출하고 미국 전역에 호텔과 쇼핑센터를 세워 큰 부자가 된 것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기회는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성공의 비결을 듣기 위해선
이 노인밖에는 없다고 확신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곧 행동으로 옮겼다. 어르신 같은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 일본으로 돌아가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 비결을 꼭 가르쳐 주세요. 어르신이 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배우겠습니다. 어쩐지 내 부탁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게라시는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유럽의 한 유태인 부자에게 배운 거지. 그는 큰 사업가이면서도 훌륭한 인격자였어. 내가 젊었을 때 나는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갔지. 하지만 그와 만나는 데는 결국 1년이나 걸렸지. 하지만 그때부터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드나들며 인생을 사는 마음가짐과 사람과 사귀는 법, 사업을 하는 법 등을 배웠지. 게라시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잠시 침묵했다. 그리곤 다시 입을 열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자네에게 가르쳐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네. 조건이라니 그가 1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큰 지혜인데 과연 얼마나 큰 조건일까 나는 내심 불안했다. 첫째 조건은 이 얘기를 들은 뒤부턴 기필코 행복한 부자가 되겠다 약속하는 것이야. 그런 약속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겐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지. 자, 해볼 텐가? 순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엇갈렸다. 생각보다 단순하게 그냥 약속일 뿐이잖아? 그런데 만약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무슨 벌이라도 받게 되는 걸까? 잠시 머뭇거리며 가만히 있으니 그는 재촉하듯 말했다. 약속할 수 있겠는가? 약속할 수 없다면 이 얘기는 없던 걸로 하지. 게라시는 순간 자리를 일어서려는 듯 했다. 나는 놀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약속하겠습니다라고 소리쳤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둘째 조건은 자신의 인생을 100% 책임지는 거야. 그것도 약속하게. 자네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물론입니다. 마지막 조건은 자네가 이 얘기를 듣고 성공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들의 성공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네.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듯했다. 잔뜩 고양된 감정으로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게라시는 나를 잡아당겨 꼭 껴안아주며 말했다. 축하하네. 이제 자넨 자신에게 주어진 본래의 운명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 자, 길을 잃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앞으론 운명에 몸을 맡기는 것으로 충분할 거야. 그날을 뒤로하고 기다리던 교육은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됐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나는 게라시와 함께 테라스로 갔다. 테라스는 집에서 좀 떨어진 아름다운 정원에 자리하고 있었다. 빨간 벽돌로 된 아름다운 책상이 있고 지붕이 예쁘게 장식된 곳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유리 창문만 닫으면 커다란 집이 되는 구조였다. 숲속의 의자에 걸터 앉아 그는 미소를 띠며 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자넨 어째서 성공을 하고 싶은 거야? 제가 여기저기 다녀보니 결국은 돈이 모든 걸 좌우하는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사람도 돈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았죠. 전 꼭 성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게 제 사명이라고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성공하고 싶다는 말인가? 네, 맞습니다. 그럼 사회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자넨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야? 허점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것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가난해도 좋으냐는 질문엔 말문이 막혔다. 자네 속마음이 뭘까?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아닐까? 그 정도가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여자들한테도 인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네랑 친해지려 하겠지. 순간 너무 부끄러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성공하고 싶은 진짜 이유가 드러나자 나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자 너무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괜찮아. 사실은 나도 젊었을 때 자네와 똑같은 생각을 했어. 나도 선생님에게 지적당했고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서라도 뛰어내리고 싶었다네. 게라 씨는 그렇게 모든 걸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기분이 되었다. 나와 똑같은 체험을 한 게라 씨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진정으로 올바르게 성공하기 위해선 최초의 동기가 매우 중요해.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인생이 자칫 엇갈리고 말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려는 사람은 권력 투쟁에 빠져들고 존경을 받기 위해 성공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이 쏟아지는 무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아.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한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 성공하는 것 자체만으론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 행복하게 성공하고 싶으면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에 집중하고 돈과 성공은 잊어버려야 하네. 나는 순간 내가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일까 의심이 들었다.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에 관한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맞아. 자신이 지키고 싶은 그 인생을 사는 것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했지. 그리고 돈과 성공에 관한 일은 잊는 게 좋다고 말이야. 돈에 관한 일을 잊는다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죠? 자넨 벌써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 돈에 집착하면 행복한 부자가 될 수는 없어. 행복한 부자는 마음을 백지 상태로 유지하며 살지. 있는 그대로 보고, 들리는 그대로 듣고, 느끼는 그대로 사는 것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스스로 지키고 싶은 인생을 살려 하면서도 결국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산다네.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하는가? 자넨 지금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있지. 돈 버는 비결을 알고 싶은데 답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오니까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사과할 필요 없어. 다만 행복해지기 위해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용히 들어야 하지.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난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 사람들은 돈을 쫓아 바쁘게 돌아다니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 달려들지. 하지만 이내 손에 들어온 돈을 잃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 때로는 건강까지 잃고 만다네. 난 자네가 이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네. 게라 씨는 계속 말을 이었다. 성공, 그 자체에 대해서 잊을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어. 사회적 존경과 권력,
애정과 우정을 성공과 돈으로 구하려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지고 말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성공에 다다랐을 때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야. 내 말을 믿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자네가 정말 실행해본 뒤에 그게 정말이라 생각되면 그때 받아들이게. 게라 씨의 말을 들으니 무언가 조금 차분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는 걸 진정으로 이해한 건 한참 뒤의 일이었다. 다음으로 자네가 생각해야 하는 건 세상의 현실이야. 성공이란 말의 의미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세상엔 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글쎄요. 사실은 어느 정도 학력이나 집안 또는 재능이나 운이 아닐까요? 게라 씨는 조용히 웃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들 하지. 어떤 땐 그걸 핑계로 삼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과 성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성공한 사람들은 말이야, 현실의 인생을 잘 관찰하지. 그 때문이야.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학력이나 집안, 재능, 운,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 성공하는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본다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르게 보지. 편견과 두려움, 왜곡된 가치관과 윤리관. 그런 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결국은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성공, 아니 정확히는 행복하게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네. 게라 씨의 말은 대단히 웅변적이었다. 평소의 차분한 느낌과는 전혀 다르게 엄숙함으로 꽉 차 있었다. 눈을 뜨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성공은 약속된 것과 다름없어. 자네에게 지금부터 17가지의 비결을 알려주지. 그것을 하나하나 통달해가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길 거야.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얻지 않고선 성공할 수 없어.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편견과 고집, 그것들 모두를 버려야 하네. 맨 처음 자네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회의 구조에 관한 것일세.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어. 부자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지혜를 대대로 물려주고 있지. 세상의 구조를 모르고선 부자가 되기란 어렵기 때문이야. 똑같은 조건을 갖추어도 누구는 1년에 5만 달러를 벌고 누구는 1년에 50만 달러, 500만 달러를 벌지. 그 사람들의 차이는 대체 뭘까? 5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5만 달러를 버는 사람보다 100배 열심히 일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연수입이 5만 달러인 사람이 가장 바쁘고 매일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사이엔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재능일까요?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 그럼 노력입니까? 이봐, 자네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일한다네. 노력하는 사람이 모두 성공한다면 더 바랄 게 있겠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해. 결국은 자네가 제공한 서비스의 양과 질이 자네가 받는 보수가 된다네. 어떤 인생을 살든지 이것만은 꼭 잊지 말게. 자네가 그 무엇을 하든
이 법칙이 통할 걸세. 자네가 세상에 제공한 그 서비스의 양과 질이 그대로 자네가 받는 보수가 되는 거야. 그렇군요. 하지만 어떻게 돈에 관한 일을 잊을 수가 있죠? 자네는 아직도 내가 그렇게 잊으라 했는데도 돈에 대해 얘기하고 있군. 게라 씨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돈에 관한 일을 잊는다는 건 서비스하는 것에 의식을 집중시키라는 그 뜻이야.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그들은 받을 수 있는 것에만 흥미를 가질 뿐이야. 그래서는 행복해지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이게 첫 번째 이야기야. 두 번째 비결은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사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자기 자신이 아닌 그 누군가가 되려 하지. 때문에 인생이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잘하는 일과 가장 좋아하는 일을 혼동하고 있어. 이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는 두근두근 병에 걸려 있다네. 아드레날린이 넘치고 두근거리는 느낌이 강하지. 그러니 언뜻 보면 매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 감추어진 동기를 잘 살펴봐야 돼. 거물로 보이고 싶다든가, 무언가 삶에 자극적 요소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이겠지. 그런 경우는 대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려 하면 어쩌면 결국 불행으로 가는 열차표를 받은 것과 다름없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 어쩌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주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기 싫은 일도 해왔을 거야. 영원히 하고 싶어하는 것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나는 의문이 들어 물었다. 두근거리며 흥분해 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매우 조용하고 진정된 것이라네. 사람들이 평가해 주지 않아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해도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것이 좋아하는 일이지.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 거기엔 또 여러 과정들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무엇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점점 더 힘이 넘쳐나게 된다네. 또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기회도 자주 찾아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 행운이 함께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 흐름을 타며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 흐름을 타면 인생이 점점 잘 풀려. 그럼 자신감이 넘치고 용기도 생겨나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조그만 빵집에서도 영혼을 불어넣은 구운 빵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야. 평화를 위해 데모를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크게 평화에 기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틀림없이 길은 열리게 마련이야.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돈도 벌 수 있고 말이야.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다면 거기엔
아무런 가치도 있을 수 없게 돼. 어쩌면 사람들이 태어난 진짜 사명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런 사명은 무슨 거창한 일도 아니고 말이야. 빵을 굽는다든지 머리를 만진다든지 모두가 해당되지. 좋아하는 일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관심 가는 일을 매일 조금씩 해보는 거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자신이 좋아했던 걸 떠올리고 그것도 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분명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힌트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분명 가능해. 자넨 뭘 좋아하지? 자네가 좋아하는 것에서 힌트를 찾아봐.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게. 그걸 찾는다고 말이야. 파랑새는 말이야, 늘 곁에 있어. 사람들은 말이야, 파랑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곤 하지. 자신의 인생을 찾아 여행을 영원히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인생의 목적과 다르기에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찾아 나서는 거지. 물론 그것 자체는 아주 훌륭해. 하지만 그 중엔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외국 그 어디에 자신의 본 모습이 있을 리가 있겠나.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선 마음가짐을 바꿀 필요가 있어. 자유로운 마음을 되찾지 않고선 좋아하는 걸 느낄 수 없기 때문이지. 자유로운 마음이요? 그래, 자유로운 마음의 힘이 없이는 인생의 목적에 다다르기가 쉽지 않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아는 것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으면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아침부터 밤까지 100% 즐겁고 기쁘게 일할 수는 없어. 좋아하는 일 가운데 싫어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말이야. 그것들 모두를 포함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음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네. 그러기 위해선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든지 간에 사랑하는 거야. 눈앞의 일을 사랑하고 전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분명 재미있는 일과 만날 기회가 생길 거야. 그 유명한 철광한 카네기도 무슨 일을 하든지 전력을 기울였어. 우편 배달부든 전신 기사든 가리지 않고 말이야. 눈앞에 있는 걸 모두 사랑한 거지. 그렇게 직업을 옮기다 철강 분야를 찾은 거고. 하지만 만일 카네기가 우편 배달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며 적당히 일했다면 다음 기회는 그에게 없었을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아하는 걸 찾는 여행을 계속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눈앞에 온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야. 자네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 기쁨과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노래를 부르는 것일 수도 있고, 사업을 하거나 누군가를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요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네. 하지만 잊지 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모든 건 자네의 직업과 타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이야. 파랑새를 찾아서 멀리 여행을 떠나지 말게나. 파랑새는 분명 자네 곁에 있어. 사람들은 말하지, 완벽한 직업을 찾으면 그 일에 대한 사랑이 나온다고 말이야.
하지만 현실은 반대야.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무엇을 하면 즐거울까를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보게. 그리고 자네의 심장 소리를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게나. 심장이 두근거리며 뛰는 소리를 느껴보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자네가 너무 바쁘기 때문이야. 번잡스러운 일상에 너무나 시달린 나머지 그 소리가 사라져버린 것이. 그땐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나. 그 소리가 자네의 인생을 인도해 줄 거야.